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태룡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시행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충격이었죠. 6월 27일 날요,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시행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28일 날 시작을 했고 오늘 29일인데 왜 그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됐는지, 급하게 27일 날 이야기가 되고 왜 28일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뭐 대출 나오나요? 초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고요. 또 정부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가 이제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혼란스러운 반응들이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서울 지역, 그래도 이제 지방은 좀 괜찮은데 서울 지역의 첫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은 잘했다가 있고요. 또 이제 안 좋은 거는 실수요자 어떡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수도권 주담대 6억 이상 못 받는다,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큰 정부 규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2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단 그 개요하고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왜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정부가 일단 6월 28일부터, 어제부터예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이상, 이 중요합니다. 6억 이상을 제한하고, 다주택, 이것도 중요하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역마다 또는 이제 부동산 상황마다 대출이 뭐 10억도 넘게 나오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20억짜리 아파트든 아니면 뭐 10억짜리 아파트든 6억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종부세를 매기면서 규제를 좀 이제 막아내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를 좀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과열 시장, 이건 좀 문제 있었다고 저도 봐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이 상승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 같이 움직이는 반응들이 나온다. 이러한 이제 반응들로 인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 확대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금융위원회 주재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확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를 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규제를 내놨을까? 올라갈 거라고 하면 이런 규제가 나올 이유는 없을 텐데, 이제 좀 과열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은 고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영끌 고점에 달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부동산 영끌이 고점에 달했던 시기. 방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버블이 좀 생기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좀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생겨서 우리나라만 경제를 다시 못 살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정부에서 그러한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요 목적들을 살펴보면, 그럼 왜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왜 이거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거죠. 결국에 첫 번째가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축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부동산이 그냥 현금으로만 사서 올라가거나 경제 성장이 좋아서 이제 함께 더불어 상승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부채가 같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죠. 실주거 목적이어도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현금을 가지고 매매한다라는 게 너무나 부동산에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1번의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진정 및 갭 투자 방지.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올라다 보니까 이제 실주거보다는 갭 투자에 대한 목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실주거 목적으로만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근데 6억 이상만 갖고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왜냐면 실주거 목적에는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요건 조금 이제 정책을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만약에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사라는 거죠. 근데 하락한다면 돈 있는 사람은 좀 손실 봐라예요. 그래서 이런 그 3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수도권 규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6억 제한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고 반응을 좀 살펴보면, 자, 이제 그 규제한 내용이죠. 규제 주요 내용이에요. 포인트. 이제 첫 번째가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 6억 한도 제한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보면은 금융사가 취급하는 모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7억이었다가 예를 들어 6억으로 바뀌어도 그 1억 차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이 지금 너무나 올라간 상태이고 떨어져서 계속 하락하는 그 추세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정말 저는 초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또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하고는 구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과 주택 가격 상관없이 주담대 천액 한도를 설정하는 정말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를 해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눈치 장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또 이럴 수도 있죠.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이런 규제 지역, 예전에 코로나 때 돈이 많을 때 그랬었거든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 규제가 생기면 꼭 규제 없는 지역에 돈들이 퍼지면서 막 지방 같은 데 있죠. 돈이 몰리면서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쟁창 그 금융정책국장이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를 50에서 60 수준만 이용하고 있어 실제 축소 체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만 대출 한도가 이렇게 낮다?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매수하신 분과 최근에 매수하실 분에 대해서 좀 차이, 좀 약간 그 온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 6억 이야기를 했다면, 자, 다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2주택이죠.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보유자는 추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못 받는다요. 보통 다주택자는 목적이 있어서 하기도 해요. 물론 두 개가 필요해서.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통 투자, 임대사업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면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차단한다? 저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안 된다.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에 버블을
염려하는 시각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아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에서 규제지역 LTV 50 각각 적용된다. 이런 부분은 좀 괜찮죠. 그러니까 주거 목적, 실거주 목적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첫 주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생애 최초 구입주택 LTV 강화 및 전입 의무 부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센 규제 내용이냐면요. 정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강화 및 전입 의무 부과까지도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현행 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예전 같았으면 생애 최초는 규제를 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막아주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점에서 물리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부과가 되고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이제 전입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아파트에 이제 또는 주택에 살기 위해서.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이거 좀 크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초강도거든요. 저는 코주부라고 해서 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뭔가 과열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모일 것이냐 이런 진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그 리서치 그 랩장이 이는 기존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도 쭉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한다? 그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감축. 지금 빚으로 먹고 산다. 이러한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는 걸까요? 일단 규제 내용 그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정책 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하는 이유예요. 이유 당초 계획 대비 50%로 감축한다. 그러니까 매달 이제 가계대출 정부에서 돈을 풀잖아요. 예를 들어 100을 빌려줬었다면 당초 대비 반 50%대로 준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돈을 그 통화량을 줄이잖아요. 그럼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정부가 왜 먼저 이런 것들을 선제적 조치를 진행을 했는지를 우리 진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주식 공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여기에 있다. 이거 다 주식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하반기 10조 원 이상 가계대출을 감축하겠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쵸? 20조 원 이상을 가계대출을 했다면 10조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어요.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인다. 이거 좀 큰데? 정책대출 한도 역시 유형별 20%. 이거 제가 볼 땐 이재명 정부 비난 좀 많이 받겠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에 여러분들 정부가 이제 막 들어서고 정책에 힘이 막 실어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난을 안 하는데
오자마자 이걸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을 규제를 안 하고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라든지 부동산이 나왔다가 들어갔었어요.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시 나오게 생겼죠. 일반 디딤돌도 2억 5천에서 2억, 신혼 디딤돌도 4억에서 3억 2억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좀 심각한, 상당히 규제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타 규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기타 규제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규제가 있었냐?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으로 제한되고, 이는 1금융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적용한다. 와, 2금융권도요. 보통 우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안 되면 2금융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네요. 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그쵸? 이걸 진짜 왜 했을까를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까? 저는 코인, 주식, 부동산 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패밀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와, 세죠. 그리고 기타 규제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7월 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으로. 와,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100만원이 있으면 90만원까지 해줬는데 80만원. 그러면 결국에 전세도 내려와요. 전세가 내려오면 부동산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세죠. 네, 신용대출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예정될 것이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있어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빚이 많아진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저야 이제 주식이 주 전공이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물론 부동산이 내려온다고 주식이 바로 하락하진 않아요. 이러한 돈들이 저는 부동산으로 흘러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길 바라면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행 및 시장 반응인데, 시행일이 왜 6월 28일일까요? 바로 다음 날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시행일이 대부분의 조치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뉴스 체크를 해봤어요. 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데, 시행일이 이 이유는요, 막차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이거를 한 달 뒤부터 한다 하면은 그 한 달 동안 대출이 엄청났겠죠. 그거마저도 막겠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콜센터, 지금 이제 콜센터 관련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봐도, 발표 직후 은행 콜센터와 지점에서 주담대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특히 최대 대출 신청 심사를 기다리는 고객, 점심시간대 전화 문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대출을 신청을 해서 받고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고객분들이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시행령의 정책에 모든 분들이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영진 랩장은요, 규제 적용 직전에 가계약을 걸어둔 이들이 6월 27일에 본계약을 마치느라 거래 시장에 상당히 분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7일은 금요일이었고요. 28일 토요일이었고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와,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꽉 죄는 거예요. 꽉 죄는 거. 토요일 딱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민센터 토요일 날 안 하잖아요. 저는 대단히 관공서가 토요일 날 안 했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조급한,
급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을 것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부에서는 시간의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서민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책을 하면요. 정책을 내놓으면 한 곳은 좋아할 수 있고요. 한 곳은 피해를 봐요. 한 곳은 이득을 보고 한 곳은 피해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제시장 논리가 시소 논리인데 부동산을 사려고 한 사람들은 땡큐고요. 부동산을 어제 산 사람은 완전 최악인 거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도 완전 최악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부 의지와 향후 계획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의지는요. 일단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요. 지금은 비상한, 자 여기서 중요해요.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기고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 신속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시장은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버블이다. 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매주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해. 이거 가계부채 문제라는 거거든요. 너무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돈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 현황 밀착 모니터링. 계속 여기서 보면요. 대출이 나옵니다. 가계부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빠르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생각은요. 부동산 쪽에 너무나 과열이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저의 바람은요. 주식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의 돈들이 멈추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부동산에 금융들, 자산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이러한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 내용 자세히 정리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식 공부를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10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경제 주식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